안녕하십니까, 박건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RC 과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RC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RC도 동일한 방법대로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미분방정식 푸는 것은 이제 동일한 방법대로 간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미분방정식 세우는 데까지는 이제 좀 다르니까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그 다음에 전류에 대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고 전압에 대해서 세우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 차이는 무엇인지 그걸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칠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L 대신에 이제 C가 들어가 있는 이제 직렬 회로이죠. RC 직렬입니다. 이때는 이제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전압에 대해서 세울 수도 있고 전류에 대해서 세울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전압에 대해서 세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커피시터 양단에 걸리는 요 전압이겠죠. 커피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이제 여기 전압을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VC라고 쓰면 되고, 그 전압으로 이제 방정식을 세우든지 아니면 요 전류로 세우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 지난 시간처럼요. 자, 그래서 자, 저는 저는 커피시터 전압이 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전압의 방정식으로, 전압의 미분 방정식으로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는 이제 전압으로 이제 세워서 이제 풀어가는 것으로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류로 이제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방정식을 세우는 것까지만 전압, 전류 두 개 다 해보고 풀이는 전압에 대해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자료에 나와 있지 않는 전류에 대한 방정식으로 세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로 세웁니다. 어차피 KVL로 세우는 겁니다. 직렬에서는요. 그러면 여기가 RI죠. R 곱하기 I 플러스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죠. 그 다음에 C에서의 전압 강한데 여기는 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L에 대한 것이 이제 미분방정식이 있고 그걸 돌리면 적분식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는 IC죠. IC는 C의 DT분의 DV가 여기 C에 관련된 미분방정식이죠. L에 관련된 것은 그렇죠. 전압이에요. 전압의 LDT분의 DI 이런 식이었죠.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전류식이니까 이제 전압식을 쓴다 그러면 여기가 전압식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요? 자, VC는 어떻게 된다면 C분의 1의 인테그랄 IC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충전 전류가 되더라도 여기서는 뭐냐면 다 같은 전류만 흐르니까 결국 이 전류나 충전 전류는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I라고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직렬에서는 다른 전류가 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C 대신에 I로 써도, 이 I로 써도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를 갖다 표시를 해주면 되죠. C에서 전압 강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I의 DT. 그러면 여기가,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전류에 대해서 풀겠다라는 거죠. 여기 안에 다 전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류에 대한 식으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 한번 해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던 거. 지난 시간에 이제 전압으로 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과정이 좀 있었죠. 유사하게 간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R에 DT에 DI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시간 함수니까 요걸 갖다가 요건 미분하게 되면 이제 적분이 벗겨지죠. 그래서 C분의 1의 I가 되고 요거를 갖다가 여기는 이제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 되어버리죠. 자, 미분의 이제 최고차를 갖다가 제일 앞에다 쓰고 그 순서대로 쓰면 되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RLC 해올 때는 이제 2개의 미분이 나올 거기 때문에 2개, 그 다음에 1개 이런 식으로 상수항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대로, 이 개수가 1이대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DT에 DI에다가 플러스 R로 나누면 RC가 되죠. RC분의 1에 I는 0. 자, 이렇게 되면 1개 선형 제차 미분방정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갖다가 풀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처럼 미분방정식 풀이처럼 이거는 전류에 대해서 쭉 풀어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이 전류로부터 미분하면 이 값을 또 얻어낼 수가 있겠죠. 이 전류를 먼저 구했으니까 I는 C의 DT분의 DVC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미분이 아니라 요 값을 알고 싶으면 이제 적분하면, 요걸 구했으니까 적분하면요 여기 값을 갖다 바로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전압에 대해서 저는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건 C의 전압이 C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 그 전압식으로 저는 풀어볼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전압 방정식은 RI고, 예. 저항에서의 전압 강화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걸로 풀어갈 거예요. VC, 요 전압으로 풀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써주면 돼요. 는 E 이렇게 쓰는 겁니다. 네, 지난 시간과 좀 패턴이 비슷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전류요. 이 전류를 갖다가, 이 전류는 IC일 텐데, 여기서 흐르는 전류, C에 흐르는 전류가 IC잖아요. 그러면 C의 DT분의 DV인데, VC인데, 요 전류는 충전 전류나 여기 직전류는 항상 같은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전류는 같은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류 대신에 이 요거를 갖다 써줄 수가 있는 것도 이 시간에는 여기에 VC가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요걸 갖다 그대로 써봅니다. RC에다가 DT분의 DVC가 되는 거죠. 플러스 VC는 2V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미분식이 됐죠. RC 여기 개수를 갖다가 1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RC로 전부 쭉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RC분의 2V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전압에 대한 미분 방정식이 된 거죠. 자, 이거는 뭐 제차 방정식은 아니죠. 여기가 이제 어떤 값이 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압에 대해서 구하다고 했으니까 VC는 VS에다가 VT, 여기서부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VS가 뭐냐, 정상 상태의 값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전력을 가했을 때, 외부에 어떤 전원이 작용됐을 때인 것이죠. 그때 뭐냐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정상 상태에 이르렀을 때, 즉 과도적인 상태가 다 지나갔을 때 이야기죠. 그때 정상적으로 여기에 카피터 양단에 어떤 전압이 걸리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VS는 이게 스테이디 스테이트 값이에요. 정상 상태의 값이라고 해서 제가 S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충전이 다 되면 여기가 얼마 돼요? 2V가 되는 거죠. 충전이 다 되면. 여기가 100V라면 충전이 다 되면 여기 몇 V가 돼요? 100V일 때 여기가,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죠.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가 2V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 됐죠. 자, VT는요. 트랜지언트한 해는 이것이 0, 우변이 0일 때, 이걸 제차 미분 방정식. 자, 우변이 0인 걸 갖다가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의 해는, 자, 이렇게 된다겠어요. 자, 이와 같은 형태가 이거의 해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해서. 그래서 얘를 넣었을 때 얘가 성립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똑같이 한번 넣어봅니다. 여기 한번 미분된 거니까. 자, S가 한번 여기서 내려와야 되겠죠. 미분된 거니까. 그 다음에 RC분의 1에다가 여기는 그냥 바로 집어넣으면 되죠. A의 exponential ST는 0.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자, 0일 때 이걸 갖다 제차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했죠. 자, 그러면 동일하게 얘가 이제 묶이죠. 원함수가 그대로 묶이죠. S 플러스 RC분의 1은 0.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S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RC분의 1이다. 자, 얘는 0이 될 수 없으니까 얘가 0이다. 뭐 이런 거죠. 지난 시간 똑같죠. 자, 그러면 여기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A라는 개수만 결정하면 되는데 여기 VC는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되는 거죠.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2V 플러스 A의 익스포넨셜 RC분의 1T가 되는데 초기 조건, 초기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결정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럼 VC의 초기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이 전압의 초기 조건. 자, 스위치를 닫을 때 커피시터 전압이. 자, 요것은 이제 C의 전압이 충전이 돼 있을 수 있죠. 전화가 충전돼 있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초기 조건을 갖다 이제 우리가 봐야죠. 어느 상태인지, 뭐 20V 이미 충전되어 있는 상태라면 20V가 초기 조건이 되겠죠. 거기서부터 변하니까. 그죠? L은, 전류가 순식간에 변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0A 하면 0부터 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초기 조건이 0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충전되어 있는 그 값이 초기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봐보자고. 지금 충전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VC0는 0V인 상황이라고 보자는 이야기죠. 비어있는 상태면 스위치를 닫아도 뭐냐면 여기서는 0V서부터 차곡차곡 이제 전압이 변해가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갖다 넣어보면, 자, 여기다 0을 넣었다는 이야기니까, 자, 2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여기는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A라는 것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로 채워지면, 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풀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카피터 전압이 스위치를 닫았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우리가, 시간 함수를 갖다 우리가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전류, 우리가 먼저는 이제 전류식을 갖다 먼저 표현을 했었잖아요. 전류식으로 풀었으면 뭐 전류값을 먼저 풀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전압값을 갖다 우리가 거꾸로 이제 우리가 뭐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그런 식으로 얻어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류값도 내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C의 dt분의 dvc잖아요. 그죠? 얘가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에 비례하는 값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C만 곱해주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C에다가, 여기는 이제 미분하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RC 곱해지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 그대로, 미분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돼요. 2 있고, 그 다음에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RC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그러면은 R분의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전류식이. 이렇게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거꾸로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으면 얘를 먼저 구했겠네요. 그죠? 그렇겠죠. 얘를 먼저 구했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를 구하려고 그러면 적분을 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갖다 구한다는 게, 얘를 갖다 알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적분해야 되고, 그럼 C분의 1에 적분을 해서, 얘를 갖다 적분해서 1을 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분 하는 게 자유로우신 분은, 적분이 자유로우신 분은 전류를 먼저 구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암만 해도 미분하는 게 더 편해요. 적분보다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전압을 먼저 구하고요. 그래서 그럼 전압을 먼저 구하려고 하면 전압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교류 시스템으로서 가면 이게 개폐서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걸리는 뭐냐면 진동 전압을 저는 이제 보고 싶은 게 사실 더 먼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전압을 먼저 봅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보고 싶은 첫 번째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갖다가 통해서 전류를 얻고자 할 때 미분만 하면 되니까 미분이 적분보다는 사실 좀 손쉬운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적분보다는 미분이 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얻었으면, 지난 시간처럼 매스캐드 들어가서 이 시간 함수의 것을 갖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확인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걸 갖다 직접 해보진 않고요. 제가 해봤던 결과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만 한번 보여드립니다. 여기 저항은 한 5ohm인 경우고요. 5ohm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0마이크로페럿인 경우이죠. 여기 있는 이 전압을 관측해보면, 시간에 따라 전압을 관측해보면, 여기는 이제 0V부터, 초기에 이제 충전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고 가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0V에서부터 변화가 되는 거죠. 점점 충전이 되면서 전압이 올라가면서 얘가 이제 100V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뭐도 흐르지 않고요. 충전 전류도 흐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전류를 보면은 이제 요게 IC가 결국 IC는 C의 DT분의 DV니까 VC죠. 얘는 이제 어차피 직렬 전류니까 이게 이 전류나 같은 거죠. 어차피 이 전류는 요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이거의 변화율에 따라서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C가 있는 조건에서는 뭐를 먼저 보고 있냐면 이 전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먼저 관측하고 그러면은 그거의 변화율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전압을 좀 먼저 보는 경향이죠.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전압을 먼저 보는 전류를 먼저 해석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어떤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의 어떤 순서적인 관점에 불과하거든요. 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압의 변화율을 갖다 먼저 보면, 그러면, 초기에 가장 이 변화율이 급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류는, C에서의 또 전류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전압은 바로 변할 수 없지만, 전류는 바로 이렇게 흐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그렇죠. 쇼트된 것처럼요. R만 있는 것처럼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초기에. 이때가 가장 변화율이 크거든요.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전류가 크게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임피던스로 거꾸로 돌려본다 그러면 투입하는 순간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캐패시터 우리가 투입할 때
굉장히 큰 도립전류가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뭐냐면 이런 C의 속성에 이제 근거한 거란 이야기죠. 자, C는 L과 반대로 나타난다. 자, C는 뭐냐면 전압이 순간적으로 변할 수 없는 그런 물리량이고, 그 대신 전류는 바로 흘러줄 수 있다는 거죠. 전류는 바로 흘러줄 수 있다는 거. 바로 이렇게. 그죠? 이런 특성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RLC 해석을 할 때도 그런 초기 조건을 잡는다거나 그럴 때도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라는 얘기죠. 자, C는 바로 전류가 이렇게 크게 흘러줄 수 있다. 쭉 이제 이 전류가 바로 흐르는 것이죠. 요 전류가 R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류가 바로 흘러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즉, 전하가 바로 기전력이 가해지면 전하는, 배후 전하들은 많은 양의 전하들이 한 번에 확 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어차피 전류라는 것이 이거의 레이트거든요. Q가 시간당 움직이는 레이트니까. 근데 이제, 전압은 이제 그것이 극판 사이로 이제 이동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뭐냐면 전하는 이제 전하가 모이면서 전압의 변동, 여기 캐패시터 전압의 변동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어차피 뭐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전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류는 바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초반전에 흐르는 전류가 이때 기울기가 사실 제일 가파르잖아요. 전압의 변동이 가장 가파르죠. 이렇게 기울기를 긁어보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가장 크게 스위칭하는 그 순간에 가장 전류가 크게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얘가 없는 것처럼 흘러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R에 의해서 다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근데 이제 얘가, 스위칭이 되는 순간에는 거의 영호음처럼 작용을 했지만, 얘 정상 상태에 다 도달하고 나면 여기가 100V 되고, 여기가 100V 되면 어떻게 돼요? 등전이가 됐잖아요. 같은 전이가 됐잖아요. 더 이상 이제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때부터는 뭐냐면, 이때는 이제 저항으로 따지면 이제 무한대의 저항이 되는 거죠. 왜? 전류가 못 흐르는 상황. 즉, 유전체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유전체는 재료로서 뭐랑 같다고 했죠? 절연체랑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해석을 해놓고 우리가 다 앞에 있는 물리적인 속성과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본 결과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갖다 부여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풀 수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RC의 과도 해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어떤 걸 해석해 볼까요? 당연히 한 단계 또 더 나가야죠. L하고 C가 같이 있는 진동하는 회로를 우리가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회로의 어떤 물리적 속성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RLC, L하고 C가 같이 개입되어 있는 회로를 또 똑같이 미분 방정식을 세워보고 풀어가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서는 이제 나오게 된 미분방정식 형태는 1개 미분방정식이 아니라 2개 선형 미분방정식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복잡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번 시간에 지금까지 다뤄왔던 미분방정식 풀이랑 완전히 동일하다. 완전히 동일하고 복잡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복잡하게 문제를 다뤄가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심플하게 우리가 다뤄가면은 지금까지 풀어왔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